자, 이 4부 이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주제죠. 이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취임 하루 만에 무산이 됐는데요. 바로 그 구체적인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자, 관련 얘기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학교 폭력 문제가 물론 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중대시한 그런 문제인데 특히 이번에 이제 크게 또 더욱더 부각되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보실 때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크게 부각된 계기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학교 폭력 문제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령기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국은 사임하실 수밖에 없게 된 연유에는 아마도 최근에 이제 그 여러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어떤 드라마가 도화선이 된 것이 아닌가. 예.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굉장히 고양된 상태에서 뭐 어떤 지금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심각한 비판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예. 왜냐하면 학교 폭력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거의 2004년에 입법이 될 정도로 예. 오래전부터 심각성을 계속 이제 지적해 오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유달리 특별하게 학교 폭력 문제가 부각됐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이제 현재 2004년도 이후로 구축된 여러 가지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는 현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이게 지금 이 정순신 변호사의 그 아들이 언어 폭력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심지어로 굉장히 피해자를 괴롭혔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공황장애라든지 사실상 굉장히 이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언어 폭력도 사실은 물리적 폭력부 못지않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의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소위 일진이나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주먹질을 하던 것들을 일반적으로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좀 갈취를 하고 주먹질도 하고 집단 폭행도 하고 이런 형태의 학교 폭력이 그 심각한 사례들로서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사건처럼 언어적 폭력도 오늘날은 심각한 이제 그 폭력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사실은 비대면이 된 그 어떤 상황과 매우 밀접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코로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이제 학교 폭력의 양상이 온라인 SNS 등에서 언어 폭력으로 비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특히 지금 이번 사건은 보니까 이 일반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보통 등교와 하교를 하고 귀가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격리가 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이제 일상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과정인 온라인 왕따나 또는 언어적 폭력이나 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교실에 학교에 이제 와도 또 그들의 무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계속 진행형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외부로부터는 단절이 되고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는 도대체 피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아마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준 것 같고요. 예. 언어적 폭력이라도 심리적인 어떤 괴롭힘이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민성 장애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돌발적으로 보통 이제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서가 불안정해지면서. 그래서
아마 피해자 학생은 자살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리고는 이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건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는 학교라면 학교에서 예컨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좀 더 빨리 개입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지금 트라우마가 남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그런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개입을 했을 때 예. 뭐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는 시점을 지나게 되면요. 지금처럼 거의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가해자들에 의해서 노출이 돼 있는 이런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유발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잖아요. 뭐 아마도 한 학기 이상 지금 이런 괴롭힘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대학을 제때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데 더 악화를 시킨 게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보통 아이들 싸움으로 학교가 열심히 개입을 해가지고 피해자 가해자가 화해하고 끝나는 그런 학교폭력 사건들도 없지 않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이제 학교폭력과 연관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의 보호자들이 이제 법률적인 소송으로 이 사건을 끌어가면서 학교의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은 그러면 당장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그 사항 말고도 어떤 사법 절차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받는 2차 피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경험하면서 본인의 신변 안전조차도 아마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마 부적응으로 빠져들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사법적 절차로 넘어가면 오히려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게 학교 폭력 재심 판결문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보도가 된 모양이에요. 이 정 변호사가 아들 정 씨가 학교 폭력을 저질러서 강제 전학 위기에 처하니까 학교 폭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손보고 적극 방어했다. 이런 증언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네. 이런 증언을 토대로 판단하시면 이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 싸움으로 예. 충분히 뭐 화해와 조정이 학교 내에서 학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예. 한다면 화해와 조정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예. 수없이 많은 학교 폭력 사건에서 학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행한 결말, 최대로 불행한 결말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은 문제는 의사결정이 빨리 내려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 양쪽 부모들에 의해서 뭐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일방적으로 한쪽 부모가 송사로 이끄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이제 맞소송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그러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양쪽에서 모두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도 감히 중간에 나서가지고 한쪽 편을 들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면 학교는 뒤로 물러나고 결국은 이제 양쪽 부모의 법률 대리인들끼리의 싸움이 되고 그러면 뭐 2년, 3년씩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보통 학교 다니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결국 3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뭐 학교에서 일정 기간을 수업을 듣고 그 이후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졸업 때까지 이 송사가 끝이 나지 않은 채 무엇도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채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전학을 가게 된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기간 동안 일단 종결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일들이 결국은 지금
많은 학교 단위에서 사실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게 학교폭력 사건이 결국 송사에 휘말려서 학교 안에서는 손을 못 쓰고 전부 법정으로 이제 뭐 들고 나가가지고 서로 네. 고소고발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을 더 심각하게 비화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2차 피해나 2차 가해가 끝도 한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전반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일한 해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예. 문제는 그런데 비하여 어릴 때부터 그러면 폭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교육제도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굉장한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교수님께서 아까 그 2004년에 입법은 이미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2004년에 입법된 것 중에서도 지금 좀 더 보완해야 되고 추가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입법의 취지가 예. 법률적인 어떤 사법 개입의 형태로 지금 입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이제 이미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런 일들을 뭐 송사처럼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 이제 사건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유일하게 교육적인 해안인지를 저는 대체 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사소한 폭력도 잘못됐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 명이 한 명을 그렇게 언어폭력으로 이상한 네이밍을 해가지고 놀리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이게 지금 기숙학교 내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 사실은 존재하면 안 되는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방치해 놨다가 결국 개인의 송사로 결말을 맺는, 그래서 학교는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만약에 학교폭력 이제 방지법이 운영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로서 이 손을 봐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 문제도 결국은 죄의식이 있느냐,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 가서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은 이 둘 간에 뭐 피해자 가해자 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을 모두 졸업시킨 그러면 그 학교는 무슨 책임을 졌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학교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뭐 그 당사자들을 예. 처벌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예.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예. 해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